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건부 확률이 이겁니다. 자, 이걸 언제 활용하느냐?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사기를 했어요? 정직할까요? 아니, 지금 은행에서 요 예를 가지고 보면은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에서 지금, 이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인데, 재무보고, 회계보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회계사가 회계보고를 하는데, 과거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실제로 사기일 확률하고 정직일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A라는 기업이 왔어요. 내가 A라는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써야 돼. 은행이라고 봅시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봤을 때, 사기인지 정직인지 처음 딱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냐 정직이냐 몇 분의 몇이에요? 둘 다. 2분의 1이죠. 오면 사기 아니면 정직일 거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자, 무슨 얘기야?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뭐예요? 오면 사기 아니면 정직이겠죠. 2분의 1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이전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하고 제가 정보를 알았어요.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P의 사기면, 즉 확률이 P의 사기다, C1이다. 얘는 당연히 0.5입니다. 정직도 0.5예요. 아무런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는 사기, 정직 무조건 0.5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틀리네요. 9분의 1이죠. 9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뀌죠. 0.5가 아니네요. 9분의 1이네요. 사기일 기업이 100개고요. 정직일 기업이 900개니까 어떻게 돼요? C1은 0.1이고요. 정직일 확률이 0.9죠. 자, 이 전체 개수니까. 그죠? 그런데 법적인 상태가 유와 무와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0.2로 바뀝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요거 부분이?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P의 C1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P의 C1일 확률은 전체 1000개 중에 100개죠? 그죠? 1000개 중에 기업이 1000개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100개가 사기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어떤 하나의 기업이 왔을 때 사기일 기업은 0.1%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비율로 봤을 때는. 그죠? 정직한 기업이 더 많겠죠? 사기보다는.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딱 보면 어떤 회사가 딱 왔어요. 그러면 정직일 확률이 90%고 사기일 확률이 10%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기업을 캐물어 봤어요. 당신 이전에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yes, no를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yes예요. 그러면 사기이면서 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막 갈리겠죠?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정보를 알았을 때 우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에 법적 문제가 yes인 사람들 중에서 사기일 확률, 만약에 내가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그 중에서 사기일 사람하고 정직할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즉 이거를 알았을 때 조건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230명으로 바뀌죠. 조건이. 그 중에서 50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22%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확률이. 여기서 이걸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뭘 알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은행에 있어요. 어떤 기업이 딱 왔어요. 그럼 이 기업이 정상인지 사기인지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딱 하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이 기업은 90%는 정상이고 10%는 내가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을 거야. 이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이전에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법적 문제를 이제 당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기일 확률이 0.1%에서 몇 %로 증가한 거예요? 22%로 증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자,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베이지안이 넘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보가 전혀 안 주어져 있을 때의 확률과 조건을 자꾸 주어지면 확률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때 정보를 계속 알면은 내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점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갈 수 있겠죠. 정보가 하나일 때와 정보가 두 개일 때, 정보가 세 개일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정보가 많아지면 이 사람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점점 제가 더 알아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베이지안 정리라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사기냐 아니냐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아까 전에는 맞출 확률이 10%뿐이 안 됐죠. 그런데 봤을 때 정보가 주어지면 이 사람이 사기일 확률이 22%까지 올라가죠. 거기다가 또 회사, 조금 이따 나오면 회사 규모도 들어가요. 회사 규모 들어가고 이전의 소득, 연소득 이런 게 막 들어가면 정보가 주어지면 주어질 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사기인지 정상인지가 점점 확률적으로 많아지거나 적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적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데이터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변수가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 더 정확해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회사 규모까지 추가를 했더니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죠. 두 개 있을 때는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분할표를 이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만약에 예전에 법적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다도 회사 규모가 스몰이에요.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네. 얘가 0.5죠. 0.2가 아니고. 자, 옛날에 이전 법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0.22%로 사기일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사 규모도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전에 법적 문제가 예스인 사람이 요거죠. 예스면서 회사 규모가 스몰인 기업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총 두 개죠. 맞나요? 전체로 보세요. 데이터를 쭉 보시면 이전에 법적 문제가 예스이면서 회사 규모가 스몰인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쭉 보시면. 전체 10개 중에 1번하고 7번하고 두 개뿐이 없죠. 그런데 1번은 정직이었고 2번은 사기였었어요. 이걸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정직, 사기 반반이네요. 확률적으로 전체 두 개 중에 사기일 확률은 한 개뿐이 없었죠. 당연히 비율로 따지니까 조건이 들어가니까 전체 분모가 바뀌죠.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0%죠. 자, 이거를 응용하면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봤던 게 있었죠. 뭐였었어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딱 들어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딱 들어와요. 그럼 이 기업이 사기인지 도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기일 확률은 처음에는 몇 %였어요? 기업이 딱 왔어요. 이 사람이 사기일 확률은 몇 %예요? 1%. 전체. 자,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2분의 1이 맞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는 2분의 1이 맞죠. 전체 중에. 그런데 이전에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 은행에 거래하는 1000개 기업들 중에 100개 기업은 사기 기업이고요. 900개 기업이 정상 기업이에요. 이미 이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아무나 딱 오잖아요. 그럼 아무 기업에 오면은 그 중에서 이 기업이 사기일 기업은 10%라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 중에 우리 기업하고 거래하는 기업 중에 일단은 90%는 정상이고 10%는 사기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하면 당연히 오면 10% 안에 들어가겠구나. 사기일 기업은 그 정도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다.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 사기 이전 법적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 확률이 몇 %로 증가했어요? 사기일 확률이 22%로 늘어났네. 좀 위험해지겠네. 이 사람한테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생기겠죠, 갑자기. 그런데 거기다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우리 규모가 조금해요. 그래 봤더니 어떻게 돼요?
사귈 확률이 50%로 확 늘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돈을 빌려주면 큰일 나겠죠. 어떤 정보가 계속 주어지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계속 주어지면, 조건부 확률, 사전 조건이 계속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확률이 계속 변하니까,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때 뭐를 쓰냐?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못하고요. 이제는 무슨 기법을 계산하냐면 베이지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지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조건부 확률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지한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꿔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베이지한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건이 계속 추가됐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전 법적 문제가 놓이면서 회사 규모가 스몰인 기업이 없어요, 여기. 데이터에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이 안 나와.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2개니까 다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데이터 10개인 경우에도 조건 2개인데 없는 기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면 이런 조건이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없는 게 막 발생하겠죠? 조건이 없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을 못 할까요? 없으니까 제로잖아. 다 곱해주면 0이 나오지, 확률은. 말도 안 되겠죠? 그죠? 계산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기법으로 못 써요. 그럴 때 쓰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기법을 쓰면 여기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